파시즘, 대체 어떻게 권력을 잡았을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파시즘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권력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지 그 과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파시즘 운동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나라는 파시즘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고 또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대체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성공한 파시즘 운동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이 권력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첫 번째 관문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운동 자체의 근본적인 변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완전히 바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들은 그냥 기존 체제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비주류 시위대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권력을 잡으려면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던 그 기성체제랑 손을 잡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에 찬 아웃사이더에서 아주 현실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 파트너로 진화해야만 했던 거죠. 아니, 그럼 이 엄청난 변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두 얼굴의 전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모두에게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면서 다가갔다는 거죠. 이탈리아랑 독일 사례를 보면요, 이 전략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먼저 이탈리아 북부의 포벨리 지역을 한번 볼게요. 당시 이곳은 돈 많은 지주들이랑 사회주의 성향의 농업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이건 거의 내전 수준이었어요. 정부는 아무 힘도 없었고요. 바로 이 아수라장 속으로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이 뛰어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지주들이 고용한 사병자감 행동하면서 사회주의 조직들을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어요. 기득권층에게는 우리가 바로 질서의 수호자다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시스트들의 그 이중 전략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기득권층한테는 걱정 마세요. 당신들 재산 지켜주고 저 골치 아픈 사연주의자들 우리가 박살 내줄게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반 대중한테는 농민 여러분께는 땅을, 노동자 여러분께는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와, 서로 완전히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 모두에게 자기가 구세주인 척 다가간 겁니다. 독일에서도요, 거의 똑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대공황 때문에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지역의 농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존 정당들은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었죠. 바로 그때 나치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는 저 도시의 탐욕스러운 투기꾼들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주 명확한 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내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어요. 이 전략의 정말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절대 한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유한 지주랑 가난한 농민, 또 대기업가랑 평범한 중산층. 이런 사람들을 파시즘이라는 깃발 하나 아래에 전부 다 모아버렸다는 겁니다. 각자 가진 불만, 각자 가진 욕망을 전부 다 끌어안으면서요. 역사상 처음으로 계급을 초월한 정말 어마어마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와, 파시즘의 성공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묘한 전략에 모든 곳에서 다 먹혔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그 결정적인 변수는 뭐였을까요? 그 답을 프랑스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상하게 파시즘이 힘을 못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파시즘이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정부가 재빨리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줬고 보수 기득권층은 좌파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우리 힘만으로도 충분해 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마디로 기존 시스템이 어떻게든 잘 굴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파시스트들이 해결사로 나설 위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파시스트들이 더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환경의 차이였던 거죠. 한쪽은 정부가 완전히 마비되고 기득권층이 공포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은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기득권이 자신만만했다는 거. 결국 파시즘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썩은 토양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시즘의 등장이 파시스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파시즘이라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지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딱 맞아 떨어져야 했습니다. 첫째, 자유주의 정부, 즉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못해서 사람들이 시스템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상태. 둘째, 좌파 운동이 아주 강력해져서 기득권층이 이러다 다 뺏기겠다 하고 극심한 위협을 느끼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포에 질린 보수 엘리트들이 내 이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하면서 극단주의자들에게 권력의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된 상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시즘은 사회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가 이미 깊은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마치 아주 건강한 땅에서는 절대 자라지 못하는 독버섯처럼요. 결론적으로 파시즘의 성공은 그들 스스로가 이뤄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패하고 있던 시스템이 보낸 일종의 초대장에 응답한 것뿐이죠.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온 흉악한 강도가 아니라 집주인이 공포에 질려서 스스로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성님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그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걸까요?